네, 저희가 경영 분석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래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예를 들면, 결국에는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인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전략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자, 현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과 집중하는 어떤 의사결정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누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예측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먼 미래를 볼 수 있을까? 단기 2년, 뭐 중기 5년, 20년, 장기 20년, 최장기 50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 시계열 적합한 방법론 요거 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네. 일단은 단기 1 내지 3년, 중기 5 내지 10년, 장기 10년 이상 이렇게 해놓고, 네. 10년 이상 그러면 이거는, 자, 1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자? 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AI 기업이 되자. 네. 또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되자. 비전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짧은, 장기에서 중기 사이에는 이제 시나리오 기법,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보면 중기에서 단기 사이에 위치해 있죠.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자, 이 세상이 중장기 시점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할 때 메가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단기는 양적 추세, 델파이, 질적 추세 방법.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양적 추세 분석, 질적 추세 분석, 델파이,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추세가 기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지금까지 해년마다 예를 들면 100억씩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내년에 얼마 증가할 것 같니? 내년에도 100억, 내후년에도 100억. 그럼 누적 얼마?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좀 기본적인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방법들이고요. 네, 뭐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서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공통 분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시나리오 기법은 자, 내년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들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 이런 것들을 물고 물고 물어서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쉬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는 걸 시나리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갈-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메가 트렌드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거. 사실 이렇게 쪼개서 요만큼이 과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라서 그냥 다른 것들은 되게 좀 난해해요. 네, 이런 것들은 난해해서 제가 볼 때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있죠. 델파이 시나리오 패널. 패널이 뭔지는 아시죠? 전문가 패널도 모아놓고 주제를 놓고서 근데 미래에 대한 주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의견 교환들을 하게 만들고 청중들이 같이 들으면서 질문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쭈루루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 토의를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로드매핑, TRM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연구 및 신기술 영역을 정의, 과학과 기술, 경제, 사회의 장기적 미래를 전망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로 이루어진 일련 절차. 그래서 TRM 줄여서 TRM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TRM. 근데 이 TR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TRM을 백서를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서 TRM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많은 주제가 여러분들 융합 IT 지금 과목에서 보셨던 그 주제들이 거기 다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 문제가 TRM에서 많이 나오는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IT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을 실제로는 모아서, 그 다음에 또 학계에 각각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 유수한 이제 발표 자료들이나 연구 사례들 모아서, 이런 거를 모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분야별로 TRM을 다 만들어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TRM을 보시면은, 아, 면전치 딱 모아서 보시면, 기숙사 시험 문제가 여기서 대부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런 용도로 쓰려고 기숙사를 지금 뽑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연구원들, 그 다음에 기술사 교수님들, 뭐 총 집대성 해가지고 국가에 치열한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사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들을 기술적인 분야에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가 실제로 계속 R&D 투자를 해주고 커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산업화가 되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력, 일자리,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를 확대시키는 효과, 이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집대성을 해놓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같은 어구나 금방 이게 그렇게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한국이 같은 어구나 맞습니다. 근데 가트너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선언과 같은 그런 전략 기술들을 매핑을 해놔요. 근데 TRM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TRM 쪽을 보시면은 가트너는 그냥 이렇게 뜬구름. 근데 TRM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연구를 막 해온 연구원들이 몇 년 안 써서 정의된 기술들을 이들이 여기에 같이 녹여내요. 그래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같은 언어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전략 기술이다.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이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같은 어의 그런 전략 기술들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 하이프 그래프 있죠. 요 사이클을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같은 학을 매년 발표하는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그중에 영역별로 이거를 음, 그래프를 잘 그려놓으면 그 모습이 되겠네. 그래서 구체화되기 전 단계의 것들을 계속 전략 기술로 선언을 해줘요, 같은 학. 근데 한국의 TRM은 그게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구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걸 내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국가가 돈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D 투자 대상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TRM이 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캐스디 아시죠? 잘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에 이런 연구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공계에서 조금 과기원 같은 데 가까웠던 뜻이 있는 사람들 석사 이상 대부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신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던 하지만 요즘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워낙에 예를 들어서 삼전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연봉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버니까. 근데 이런 이런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R&D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역전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연구원들의 좀 인력들, 우수 인력들을 계속 사실은 국가가
끌어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들이 지금 이런 TRM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우수한 인력이 배치돼 있어야 그거 좀 미래가 주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좀 R&D 예산을 축소하고 그러면 아쉬움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혁신하는 것이냐? 네. 이 밸류 체인을 혁신하는 것이다. 밸류 체인. 밸류 체인은 뭐냐? 뻔 밸류 체인 이렇게 되는데 이 밸류는 다른 말이 money다.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번다? 를 매우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치사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치사슬 안에 보면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에 인바운드 로지스틱, 오퍼레이션, 세일즈 앤드 마케팅, 서비스, 아웃바운드 로지스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바운드 로지스틱은 내부 물류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은 외부 물류예요. 그래서 회사는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물류를 통해서 가져와갖고 오퍼레이션은 생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세일즈 앤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이 팔리면은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외부 물류를 통해서 대리점에다가 갖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디스트리뷰터가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자 생산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나면 내가 가서 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 기능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기업의 돈을 버는 노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슬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슬, 돈 버는 사슬. 그리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활동들이 있다. 대표적인 거 HR 인사 같은 거죠. 그다음에 기술 지원 조직 같은 거. 그다음에 그냥 이거 물건 사오려면 구매 부서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경영관리 이런 비슷하죠.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물고 물리는 거다. 이 서플라이어를 다시 펌이라고 하면 이 서플라이어 또 서플라이어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무엇을 혁신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객이 있잖아요. 사주는 자가 물건, 제품, 서비스를 계속 사줄 수 있게 하려면 혁신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안 사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잘 만든 애고, 그다음 또는 싸게 만든 애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돈 버는 체인을 혁신해야 되죠. 그래야 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밸류 체인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돈을 절감하려면 이게 길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리드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물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리드 타임이 있어요. 이 리드 타임이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짧아요. 길면 길수록 거기에 투입되는 노력이 다 비용이에요. 원가가 막 상승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스를 점점 최적화해서 짧게 만들어야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안에는 액티비티들이 있죠. 이 액티비티들이 길면 길수록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전체가 길어지겠죠. 액티비티도 짧게 해야 돼요. 자, 이것들은 자,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 제품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웃풋의 성능, 품질, 자, 이거는 뭐에 좌우된다? 프로세스에 좌우된다. 맞죠? 그럼 이 전체 프로세스가 탁월하면 제품과 서비스도 탁월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세스들을 전부 계속 혁신을 해야겠네. 맞죠? 이게 실제로는 혁신입니다.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막 썰처럼 막 말로 이렇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올수록 기사의 합격이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입으로 막 말해 보거나 많이 들으면은 익숙해져요. 네. 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이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을 패키지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ER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인사관리,
이거 스텝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거. 생산 관리, 공급망 관리, 프로덕트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저 밸류 체인을 지원하는 시스템들. 그래서 제품이 셉이 가장 전 세계로 유명하죠. 그래서 셉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약으로 써놨는데 거기에 프로세스의 이름들을 붙여놓은 이 기능명들이에요. 셉, 오라클, 피플소프트, 뭐 JD, 에드워드 뭐 이런 데가 있대. 셉 홍보 자료 한번 갖다가 붙여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BP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자? 리엔지니어링 하자. 이게 이제 BPR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펀더멘털, 레디컬, 드라마틱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프로세스예요. 근데 어떻게 펀더멘털, 근본적으로 다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집어치우자 이런 뜻이에요. 레디컬,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로 바꾸자. 과감하게. 이런 거. 그다음에 드라마틱,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니?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다 뒤집어서 판을 엎을 거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전부 주목국으로 인정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어디서 프로세스를 새로 이렇게 기발하게 누군가 갑자기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업종에서 그 산업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한 개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들의 프로세스를 모아서 다시 이걸 컨설턴트들이 최적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ERP라고 부르고요. ERP에 담겨 있는 그 프로세스를 가져다가 일단은 닥치고 이 조직에다가 그냥 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에게 야, 우리는 혁신을 할 건데 이 조금씩 개선할 건 안 돼. 그럼 우리 회사 망해. 그럼 니네 일자리도 다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펀더멘털하게, 레디컬하게,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프로세스를 바꾸자.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가 더 좋아지고 고객들이 막 우리한테 몰려와서 경쟁력을 우리가 엄청나게 갖추게 되고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익도 많이 남겠지?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박수 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편한데 이런 표준화된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편한 대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저 프로세스를 따라가도 되고요. 결론은 어차피 더 나은 아웃풋이 예, 이 표준화된 글로벌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향상이 돼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기가 싫을 뿐이야. 자, 여러분이 경영자예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을 시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원이에요. 그럼 귀찮게 뭘 또 새로운 걸 하래. 이쪽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혁신을 할 때는 이제 비용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 중에 존재하는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또는 비효율적이다. 그럼 막 날릴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업무로? 그럼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되면은 그러면 그 노동 원가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덕으로? 잘린 사람의 덕으로. 오케이? 그래서 BPR이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의 미래는 뭐냐면 ERP를 기업 내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ERP 도입을 하기 전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변화 관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컨설팅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먼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도 이미 다 있는 건데 컨설팅 업체가 와서 여기 내부에 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가장 좋게 고친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이미 있는 것 같다고 넣는 거예요. 그다음 기존에 있던 건 다 잡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기 안 맞겠죠. 패키지 ERP에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 전체를 표준화된 이 프로세스 셋으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BPR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사례 이런 거 얘기해요. 대출 신청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깔끔해졌죠. 그래서 7일 걸리던 일이 1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처리 건수가 100배 증가한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 고객 가치를 파악한다. 우리는 항상 뭐다 비즈니스는 나에게 물건이나 서비스 사줄 고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니즈가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 그걸 알아야 물건이나 제품을 팔 수 있어요. 필요해야 참으니까. 그리고 현 프로세스, 지금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겠고, 고객이 그거를 원하고 있을 건데, 그들이 원하는 기능이 이 안에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물건 안 사겠지, 그죠? 예를 들면. 자, 프로세스 목표 설정,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설계한다. 뭐 단순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바꾸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예, 목표 프로세스는 ERP에 붙어 있는 BP 프로세스가 이미 있다. 그런 거예요. PI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IT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한다. 그러면 이제 PI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굳이 PI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BPR하는 게 PI 아닌 게 없어요. IT 기술 없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BPM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적으로 ERP를 딱 도입을 하게 되면은 ERP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요. ERP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다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DB에 모이는 거고요. 과거에 문서 기반 베이스로 일을 하고 일부만 이렇게 이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이 전체 정보를 게더링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분석의 공국은 뭐냐면 재무 회계예요. 근데 이거를 그거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결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난 거래가 일어난 것들을 비즈니스는 다 거래예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난 데는 자 얼마만큼 팔았고 얼마만큼 원가 들어갔고 자 이거를 집계 해가지고 결산을 내는데 결산하는데 3개월 6개월 걸렸어요. 근데 ERP를 도입하는 목적 중에는 지금 이거 때문에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ERP를 도입해서 모두가 데이터 기반으로 입력을 하고 일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걸릴 이유가 없어요. TV에 다 있는데. 그런데 구성원들은 여기다 입력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일처럼 생각하니까 이거 입력을 막 거부하고 ERP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그 안에 보통은 제조 쪽이면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나서서 ERP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RP 프로젝트의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변화 관리 안에 노조하고의 이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게더링이 안 돼 있으면 이 ERP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옮겨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다 신경 써야 된다. 자, ERP를 구축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할 거냐? ERP 계속 쓰고 데이터 쌓고 이걸 이용하고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비즈니스는 계속 또 구도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가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구성원들이 할 일이 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주입만 하면 돼요. 생산직도. 그렇지만 영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까지 모든 업무 설계를 이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부서들. 그리고 그 외에 집단성인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업무 부서들은 이때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서 제품이 생산된 이 모든 밸류 체인의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줄이는 방법은 뭐다? 업무 활동을 없애는 거예요. 또는 업무 활동의 실행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에요. 자, 그러면 에브리데이 이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에 어떤 액티비티가 있고 이 활동들 액티비티가 돌아가면서 실제 리드 타임이 얼마만큼 걸리고 근데 리드 타임이 가장 길 때는 얼마고 가장 짧을 때는 얼마고 모두가 가장 짧은 때처럼 할 수는 없을까? 왜 얘네 이렇게 길어?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모두가 짧게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프로세스만 들여다보고 그거를 계속해요. 자, 이렇게 하려면 이걸 들여다보는 툴을 줘야 되잖아. 네, 그리고 툴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BPR을 하는 것처럼 에브리데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자, 이러한 체계를 우리가 BPM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BPR은 보통 회사들이 20년 만에 10년 만에 한번 할까 말까 그런데 BPM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갖추고 시장에서 선도자가 되거나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브리데이 프로세스 혁신하자. 어떻게 할 거냐? 프로세스를 맨날 쳐다봐라. 그리고 개선점이 뭔지 분석해서 찾아내.
되게 웃기는 얘기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앞서가는 전 세계 인류 제품 만드는 대기업들은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직의 이름들이 뭐냐면 업무 혁신그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매 혁신그룹. 다 이름이 혁신그룹이야. 뭘 혁신이야? 프로세스 혁신. 그래서 조직의 이름이 다 혁신그룹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 인류 제품 만드는 애들은 이 BPM 컨셉으로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나 컨셉, 이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뛰어나요. 에브리데이 BPM 하고 계십니까? 빨리 저기 나의 기술사 공부의 프로세스는 어떠한가? 그래서 에브리데이 나의 프로세스를 점검. 네, 그렇게 하면 재빨리 그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시험 합격하는 데까지. 빨리. 연습을 해봐요. 업무에 하면 더 좋고요. 업무 이전에 가장 일단은 사람들한테 막 그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갑자기 생뚱맞게. 그럼 일단 나한테 적용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네? 그럼 이제 내 업무에 적용해보고, 야, 내 업무에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팀 회의할 때, 네, 아주 그 좀 가볍게 한번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그래 좋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특정 내용을 정한 다음에 같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했어. 이거 가지고 히트 쳤어.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 상 받았어. 이러면 전사 확산.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론일 뿐만 아니라 실제 다 있었던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이론은 현장에서 있던 실무 사례들을 교수님이 막 가가지고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례를 막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종합해서 공통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애들을 추려내서 이렇게 추상화를 해요. 그럼 얘가 이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야, 그건 책에나 나오는 거야. 그건 이론일 뿐이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실제는 안 그래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실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이 실제로 맞는 거예요. 이론의 뒤에는 BP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현실하고 기업이 너무 크다는 표현일 뿐이고 이론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편견인 거. 여기까지 하고 지금 머리에 부하가 엄청나게 생겼죠. 지금 갑자기 나에게 저걸 어떻게 적용하지? 뭐 이러면서 네, 10분 동안 잠깐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